안녕, 이재식 국어 친구들. 오늘도 내 맘대로 현대시로 찾아왔어. 오늘 우리가 만날 작품은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라고 하는 작품이야. 아마 제목만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내용이 연상이 됐을까? 이번에는 진짜 감이 오지 않았을 것 같아. 껍데기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로 겉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인데 껍데기를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잠깐 생각을 해도 어떤 것의 껍데기가 불필요하거나 없어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시에서 껍데기가 상징하는 의미가 중요할 거라는 거 예측하면서 작품을 볼 거야. 자, 그러기 전에 일단은 이 시를 쓴 신동엽 시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 신동엽 시인은 충청남도 부여 출생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때부터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어떤 모순, 그러한 것들을 폭로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회에서의 갖가지 잘못된 허구성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시를 짓기 시작을 했고, 뒤에 보니까 아사녀의 사랑을 그린 장시,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을 주제로 한 서사시, 이런 것들을 발표했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신동엽 시인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나라 1960년대 참여문학의 대표작을 창작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여시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아마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이 참여시라고 하는 것은 순수시하고는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 순수시라고 하는 게 어떤 화자의 그 어떤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면, 순수시와 달리 참여시라고 하는 거는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비판하는 목적을 가진 시라고 할 수 있어. 사실 이 작품은 군사독재에 항거했던 민족 문학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작품으로 아직까지 평가를 받고 있단다. 자, 일단 이 시는 전체적으로 되게 단순한 소재와 이미지를 지닌 단어들을 반복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체 이 시가 4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7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7개의 행 중에서 껍데기는 가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6행을 차지할 정도로 강조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어. 그만큼 이 시의 주제의식이 이 구절을 통해서 드러나 있고 그만큼 명확하고 단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과연 그토록 단호하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껍데기가 무엇일까? 우리 지난번에 꽃단불 시 다뤘던 것처럼 이번에도 선생님이 이 시에서 부정적인 시어와 긍정적인 시어만을 중심으로 한번 맥락을 살펴볼게. 이 시에서 부정적인 시어는 처음에 나왔던 껍데기야. 그리고 이와 대립되는 긍정적인 시어가 바로 뒤에 나오는 알맹이가 있어. 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화자는 직접 드러나지 않았고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우리 친구들이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자, 근데 첫 번째 일련의 내용을 보니까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자, 우리 요런 것들, 는과 만 요런 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하지? 보조사라고 해. 자, 보조사라고 하는 것은 격조사와는 다르게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 역할을 하거든. 여기에서 껍데기는 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상과 대조된다는 보조사의 의미가 더해져서 다른 대상과 다르게 껍데기는 가라 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껍데기와 대조가 되는 대상이 무엇일까? 바로 뒤에 나오는 알맹이야. 알맹이만 남고 라고 했기 때문에 알맹이의 단독성이 강조되고 있는 거야.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의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여기에서도 아우성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긍정적인 이미지의 시어로 알맹이와 서로 연결이 되고 있어.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라고 했어. 아까 뭐라고 했어? 알맹이만 남고 아우성만 살고 흙 가슴만 남고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화자가 남아야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시어지. 마지막으로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라고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쇠붙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1년에서 말한 껍데기와 마찬가지로 없어져야 하는 대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시어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는 이 시 자체적인 내용에서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만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봤어. 느낌만 한번 살펴본 거야.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 시에서 중요한 두 사건은 동학농민운동과 4.19 혁명이야.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비한 페이지를 보면서 잠깐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894년 1년 동안 전개되었다라고 했고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이다라고 했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농민들이 아래에서 위로 일으킨 혁명이고 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어. 자,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친구들 아마 두터비 파리를 물고라는 시조 기억을 할 텐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탐관오리가 등장하잖아. 조선 말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있고 또 조선 내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항거할 능력을 갖지 못했고 내부는 내부대로 더 썩어가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피지배계층이었던 농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었어. 그런데 나라 전체적으로 민족이 똘똘 뭉쳐도 모자를 판에 탐관오리라고 하는 지배층의 횡포가 엄청 심했거든.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학이야.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조선 사회가 신분 제도라는 것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때 신분 제도는 인간이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동학이라고 하는 사상은 바로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은 정말로 그 당시에 피지배계층이었던 일반 평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사상이었던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피지배계층의 사상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던 동학 사상과 전국적인 조직이었던 동학교단을 매개로 해서 농민 대중이 참여한 민중항쟁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야. 그리고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은 일본의 침략 그리고 부패에 무능한 조선왕조 봉건 지배층의 외세에 대한 의존과 보수유생, 당시 우리나라는 유학, 성리학이라는 것이 지배질서였잖아. 이러한 보수유생의 체제 수호의 벽에 좌절되었어. 그래서 실제로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정본준 또는 그 전에 또 최재우 다들 죽임을 당했던 거지. 순교했다라고 하지. 자, 이걸로 인해서 1894년 이후에 의병항쟁 그리고 3.1 독립운동, 항일 무장투쟁 모두 다 이러한 동학농민운동 사상의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한참 후에 4.19 혁명의 모태로서 오늘날까지도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배경 지식 4.19 혁명은 뭐냐면 4.19 혁명은 1960년 4월에 있었어. 학생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민주주의 혁명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해방을 맞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남북이 서로 분단을 경험하게 되잖아. 그래서 북한은 북한만의 남한은 남한만의 정부를 세웠는데 남한의 최초의 대통령이 누구였어?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긴 했지만 지나치게 장기 집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장기 집권의 의도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선거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온갖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이 난무했는데
1950년대 말에 반공 인형과 경찰력이라는 물리력에 의존하던 이승만식 독재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도시 지역과 또 지식인 학생 등의 식자층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높아졌다라고 했어. 자, 그러다가 부정선거를 통하지 않고는 정권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서 이승만 정권에서 3.15 부정선거를 공공연히 자행을 하자 학생들을 선두로 한 대규모의 집회가 일어났고, 근데 그 당시에 이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했는데 경찰이 발포를 한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눈에 총알을 맞았는데 그 학생의 시신을 그냥 이렇게 수장을 시켜버렸어. 물에 이렇게 그냥 물속에 시체를 수장을 시킨 거지. 자, 이게 이제 밝혀지면서 이승만 정권이 이제 내려와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의 하야와 망명으로 독재는 결국 종식이 됐어. 여기에서 보면은 학생의 피해라고 해서 그 교수들까지 나서서 집회에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학생들에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일반 시민들까지 다 참여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게 된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정권의 시대에 저물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동학농민운동과 4.19 혁명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두 사건이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상징적 의미와도 매우 관련이 있으니까 자, 우리 친구들도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 나서 시를 분석해 볼게. 자, 이 시를 다시 한번 보니까 자, 1년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게.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 껍데기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허위나 비리나 불의 등과 관련된 모든 부정적인 존재들을 다 합친 거, 총체야. 그래서 이것을 껍데기라고 부르는 거고 껍데기는 가라 라는 명령형으로 종결 어미를 맺고 있어. 그만큼 강력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선생님이 방금 4.19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껍데기, 허위와 비리와 불의는 가고 4월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한 정신,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과 마찬가지로 4.19 혁명도 일반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열망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 그래서 그 순수한 정신만 남고 자, 그것을 덮고 있는 또는 그것을 가리고 있는 허위와 비리와 불의와 같은 모든 부정적인 존재들은 가라 라고 하고 있어. 자, 2연도 한번 볼게. 2연에서는 껍데기는 또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동학년 곰나루의 아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의 순수한 숭고한 정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허위, 비리, 불의 등 모든 것들은 가고 동학농민혁명의 그 숭고한 정신만 남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1년의 4월과 그리고 2년에서 동학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들이 결국은 공통적으로 민주와 자유를 열망하고 지향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알맹이와 아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민주화의 열망, 민중의 정의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3년을 볼게.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 지니라고 했어. 자, 이 화자가 생각하는 우리 민족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년에 나와 있는데 다시 강조하면서 껍데기는 가라 라고 했는데 이곳은 우리 한반도를 얘기하는 거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았다는 것은 우리가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이 입고 있는 옷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잖아. 거칠애라는 거, 형식적인 그 모든 것들, 즉 허위와 가식을 벗어버린 순수한 어떤 알몸의 상태,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여기에서 아사달 아사녀라고 하는 존재는 순수한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아사달은 신라 불국사 석가탑을 창건할 때 일했던 백제 출신의 아주 뛰어난 석공이고 아사녀는 아사달의 아내였어. 아사달 아사녀는 가장 평범하고 순수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여기에서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 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남과 북이 서로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의 화합의 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결혼을 할 때 있잖아. 초래청이라고 하는 이 결혼을 하는 그 장소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맞절을 하거든. 지금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남과 북이 어떠한 인연 대립도 없는 그 중립의 초래청 앞에서 서로 화합하는 모습, 화해의 장에서 다시 화합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사달, 아사녀라는 가장 순수한 우리 민족이 이 앞에 서서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순수한 아름다움을 빛내면서 맞절을 한다. 즉 민족의 통일과 화합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3년에서는 우리 민족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통일을 소망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이야. 껍데기는 가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순수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군사 조건의 독재와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이 이 강토를 짓밟고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것 세부치는 가라라고 하는 것은 한라와 백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남단, 그 다음에 최북단에 있는 대표적인 산이잖아.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산의 지명, 이름을 통해서 대유법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흙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우리 민족 예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모든 세부치는 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나 외세나 군사독재, 폭력 등을 이야기하고 현재 남과 북의 통일과 화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세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거짓이나 위선이나 불이나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는 껍데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즉 순수한 인간성이 상실되고 외세에 의해서 이 땅에 남겨진 독재와 군사적인 긴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쇠붙이라고 하는 상징어를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분단의 비극적인 현실 상황을 직접 다루고 있는데 분단의 비극이 동족 간의 전쟁을 거쳐서 고착화되었잖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준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세부치라는 표현을 통해서 현실 상황이 지금 군사 독재 정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비판하면서 4월 혁명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군사 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은 참다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1, 2, 3, 4연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이 뒤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시적 화자는 민족의 통일을 소망하는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남북 분단의 현실로 인해서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각각 우리의 어떤 자주적인 힘으로 민주적인 상황이 아닌 그러한 상황에서 중립의 초래청이라고 하는 화합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을 소망한다라고 할 수 있고 현재 상황은 여러 부정적 존재들이 사라지고 민족의 통일과 화합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자,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저항과 열망이야. 특히 이 시는 우리가 흔히 남성적 어조라고 하는데 대상에 대한 명령적인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특히 가라 이러한 명령적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시의 주제는 진정하고 순수한 민족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특징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껍데기는 가라 뭐뭐만 남고라는 동일 시구가 반복되고 있고 가라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었어. 자, 두 번째는 상징적이고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들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볼게.
자, 여기서 알맹이라고 하는 건 순수와 순결이고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불의와 부정이고 서로 대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것은 동학령 곰나루, 아사달 아사녀, 중립의 초래청, 향그런 흙가슴이라고 할 수 있고 불의와 부정을 상징하는 이 껍데기에는 쇠붙이를 서로 연관지어서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화자는 알맹이는 남아라, 껍데기는 가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 살펴봤어.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날 때까지 자, 열심히 시 공부하고 선생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이 영상을 들으면서 보면서 학습을 해야 돼. 그냥 어떤 특정 화면에 이렇게 딱 맞춰서 캡처해서 쓰는 것은 실제로 이 시간을 들여서 쓰는 너희들에게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영상 끝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